미 재무부 베센트 장관의 꼼수 개입으로 무너지던 글로벌 증시가 기사회생했습니다. 일본과 결탁한 환율 방어와 역대급 유동성 살포의 충격적 실체를 지금 낱낱이 파헤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는 잠재적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주식 이야기 짧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이 어때요? 오늘은 그래도 올랐습니다. 아, 코스피 올랐어요? 오늘 코스피 올랐어요. 오. 그래서 야금야금 오르나 보네 요새.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까? 지수를 보면은 약 여기 있네. 3.7. 3.7 올랐어. 예. 근데 6,000대네. 이건 좀 아쉽게 느껴지네. 우리가 너무 9,000에 익숙해졌나? 예. 반도체주도 오늘 다 좋았고. 반도체 괜찮고요. 고맙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자, 네. 주식시장 이슈 간단하게 저희에게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코스피가 6,600 언저리까지 올랐고요. 코스닥도 800포인트 언저리까지. 코스닥 그래도 또 다행이다. 네, 700이 깨졌었기 때문에 너무 멘붕이었는데 한 3일 정도는 코스피 대비로도 더 많이 올라왔고 좀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까? 7월 말쯤에 이제 레버리지 관련된 일부 대책이 나오면서 효과는 일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있어요? 네. 레버리지에 집중되던 매매가 좀 줄어들면서 정상적으로 다른 섹터들로 좀 순환이 되고 좀 너무 어이없게 빠진 종목들이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다행입니다. 네.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3%대 그리고 하이닉스는 6%대 정도 올랐고요. 자, SK가 8%대 정도 올라온 것 같고 삼성물산도 오늘 7%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이쪽도 10% 중반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기판도 괜찮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그 외에도 AI 밸류체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전선과 변압기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고 원전, 태양광 그다음에 건설, 조선 이런 쪽까지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일부 지금 바이오텍 가운데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두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좀 괜찮은 종목들이 골고루. 그건 좋다. 그건 건강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IT를 버리진 않되 다른 쪽을 좀 더 사는 그런 시장으로 좀 넘어가는 식으로 좀 가고 있어서 조금 7월 달에 너무 험난했던 시장보다는 좀 정상화되는 부분이 좀 보인다. 아유, 다행이다. 코스닥도 진짜. 좀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너무 그럼요. 코스닥이 네. 망가져서.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피해 주가 코스닥 시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코스닥 시장 전체. 네, 폭삭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좀 정상화되니까 8, 9월 달 정도 이제 코스닥 대책이 좀 나오면 좀 더 구체화되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AI 기초 체력에는 문제 없다는 게 매일같이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사실 지난주에 그 레오폴드, 그러니까 시타델과 이슈가 있어서 네. 제가 그게 단기 저점의 시그널로 좀 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 외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최근에는 그 케빈 워시 이제 페드 의장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말보다는 베센트 장관의 그 재무부 쪽에 베센트 장관의 언급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네. 베센트 장관은 오늘 호르무 제협 관련해서도 베센트 장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무부 장관이 그걸 왜 이야기하지 할 정도인데 지금 거의 다 끼어들고 있고 주말 사이에 한 가지 딱 중요한 이벤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봤는데 빅테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땡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CDS 프리미라고 해서 이게 계속 치솟으니까 부도 위험이 계속 올라간다. 금리가 계속 튀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담될 거다.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베센트 장관이 주말 사이에 이제 일본과 공조를 해서 엔화를 강세로 확 돌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달러 엔이 164까지 갔다가 155, 156까지 확 돌렸거든요. 네. 자, 이게 이례적 개입이죠. 그렇죠. 이게 10몇 년 만인가요? 이게 개입을 했는데 네. 이 일본이 이제 이렇게 엔을 갖다 강세로 돌리려면은 이렇게 미국의 국채를 팔아가지고 엔을 사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건데 이제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못 팔게 하기 위해서 베센트 장관이 뭘 어떻게 했냐면 그 미국의 중앙은행 천천히 설명해줘. 곽수산도 좀 알아듣게. 네, 이제부터 들으시면 돼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에다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맡기고 뭐라고요? 자, 다시. 천천히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해? 어려운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미국의 중앙은행에다 맡기고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팔 수도 있잖아요.
팔고 엔화를 사서 엔화를 강세로 돌리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어.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네, 팔아버리는 그 돈 가지고 만큼 돈을 엔을 살수 갖고 있죠. 네. 엔을 사면은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예. 오케이. 그게 원래적인 교과서적인 방법이겠죠. 방법인데. 아니, 이거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 그렇죠. 예. 방법인데.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방법인데. 네. 근데 이 일본이 채권을 파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나 보네, 그렇죠. 미국이. 그렇죠. 아, 채권을 막아야지. 팔면 가격이 떨어지죠. 네. 채권 가격이 떨어져. 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죠. 그 금리 올라가. 네, 그럼 그래서 주가는 망가져. 그다음 선거에 기술주- 악영향 네, 끼쳐. 그렇죠. 예. 오케이. 아, 됐지? 와, 오케이. 이것도 좀 해라. 제가 여기 나온 지가 한 2달 됐나요? 한 달 됐나? 네. 그쯤 됐죠? 네. 아, 많이 변하셨어요. 아, 내가 가르쳤다. 예. 뭐 확실히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 돼간다 이제. 제가 뭐 매부쇼 나와가지고 웃기게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이해는 확 됐습니다. 이제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았는데 특히 30년물 금리가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5.3을 넘어가니까 와. 이게 거의 한 1, 20년 만에 그 최고치까지 올라가니까요. 와.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미국이 8조 달러의 채권을 하반기에 찍을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려고 네, 8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찍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장기 국채가 30년물짜리 중심으로 찍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미국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땡겨오는데 그럼. 금리가 치솟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미국에 맡겨라. 중앙은행에 맡겨라. 그리고 우리가 담보처럼. 네, 담보처럼 네. 근데 환매 조건부 형식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걸어놓고 맡겨준 다음에 거의 600억 달러 가까운 돈을 준 거예요 일본에다가. 그래서 일본이 그 돈으로 사서 이제 확 돌려버리니까 그 채권은 또 돌려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죠. 판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잠깐 맡겨놓고 확 쓰고 다시 돌려받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30년물 국채 금리가 5.3에서 지금 5.1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10년물 금리도 4.7을 막 넘어가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10년물 금리가 5%대까지 가면 시장이 무너질 거야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계치에 대해서. 근데 그걸 이제 막고 4.6까지 또 끌어내린 거죠. 더군다나 지금 베세트 장관이 이란과의 뭐가 수율 좀 나올 수 있다 이야기까지 하면서 원유 유가를 확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지금 75달러 선까지 확 떨어뜨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도 떨어지니까 금리가 확 떨어지니까 기술주 살고 시장 살고 이제 된 거고요. 한 가지 더가 뭐냐면 미국의 또 재무부가 베센트 장관 쪽에 있는 네네. 재무부가 TGA라고 있는데 이게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로 해서 쉽게 말하면 미국의 재무부가 가지고 있을 돈이에요. 돈 규모. 이제 돈 규모 이제 뭐 세금을 걷든 뭘 어떻게 하든 돈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올해 1조 달러 수준은 하반기에 갖고 있을 거라고 미리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시장에 이야기가 됐는데 9월 달에 목표를 9,500억 달러로 낮추었고 연말에 목표치를 8,500억 달러로 낮추었죠. 이 TGA 개정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 흡수를 하지 않고 돈을 푼다. 푸는 효과가 있는 푸는 효과. 네, 그리고 그럼 금리도 이자를 낮추는 효과가 낮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베센트가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일단은 첫째 전쟁은 안 하겠다. 네, 들어보니까 흐름상 이 돈으로 보니까 이게 확 잘 보이네 오히려. 전쟁은 절대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 금리를 어쨌든 낮추려고 노력을 낮추려고 굉장히 애를 하는 쓰는 거죠. 것 같다. 그러니까 FRB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어쨌든 페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그걸 페드한테 하라 말아 할 수 있나?라고 이제 조금 그걸 비판하는 쪽은 있긴 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베센트가 지금 힘이 좋으니까 케빈 워시보다는 베센트의 입김이 지금 시장에서 훨씬 더 월가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먹히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센트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할 입장은 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재무부 장관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서서 지금 뭔가 굉장히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 이런 주식 이야기는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로 그렇죠. 작용하겠네. 예, 시장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사람 별로 없죠. 아니, 요새 욕 많이 먹어요? 아니, 자꾸 사랑받고 싶어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 좋으면 아무리 어떤 이야기라도 욕. 욕은 많이 먹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왜 전문가냐 그냥 출연자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아주 그냥 욕들 하시는데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저는 근데- 20년 넘게 그런 거 다 겪어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주식 올라가면 또 사랑받잖아요.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사랑받기 위해서 올라가기보다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뭐 사랑을 꼭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신경 엄청 쓰는 것 같은데. 아 저희는 뭐 저희 집사람한테만 사랑 받으면 돼요. 근데 일주일 중에 나오시는 출연자 중에 제일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맞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알고 계셨어요? 아.
그러면은 어제 저희가 네. 또 주식 전문가 선수교체가 있어가지고 네.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그분의 견해는 내년 6월까지 네. 급등한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네. 급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네. 정말 그 위대한 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그분은 제가 몰라요. 어. 네, 모르고 사실 내일 주가도 모르는데 내년 6월 이야기를 물론 할 수도 있죠. 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 같다. 하반기 좋아질 것 같은데 내년 6월은 저는 모르겠다. 네. 내일도 모르는데 내년 6월을 내가 이야기한다는 게 뭐 그분은 했다고 하시면 예, 그분은 단언했어요. 네, 뭐 논리가 있으시겠죠. 네. 제가 뭐그 방송을 본 것도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수는 조금은 너무 저평가돼 있고 너무 저평가된 거는 지금보다는 맞고.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시그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자료도 가져왔지만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회복을 분명히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분이 좀 낫네. 그분이 내 입맛이야. 회복도 또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반도체는 그대로 가져가되 다른 종목의 확산이 지금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오늘 가져온 자료에.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반도체 중심의 시장도 이제 상반기에는 그랬지만은 지금부터는 반도체도 좀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의 확산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다행이네. 그럼요. 시장에 그러니까 쏠림 있을 때는 아싸라고 시장의 지수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좀 더 건강하게 지수의 상승폭이 좀 적더라도 좀 건강하게 가는 그게 것은 건강한 확산이 거야. 되면서 가는 게 맞아. 지금 8월 이후의 시장은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올릴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네. 자료를 좀 가져와 좋습니다. 봤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 지금 그 13번 한번 보죠. 13번. 13번 자료 네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게 안 들어오죠. 눈에 안 들어오는데 빨간 거 보세요. 빨간 거 숫자. 네. 빨간 거. 맨 이게 밑에. 이게 뭐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이제 종목들이 쭉 나열돼 있고요. 수익률 보세요. 뭐 74%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네. 60, 75, 63 뭐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그렇습니다. 와. 네,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냥 망가져 있어요.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뭐 이게 7월 말 기준. 7월 말 기준. 최근이네. 이건 뭐 망했네. 예, 추정치죠. 이렇게 해서 뭐 6, 70% 이제 손실이 막 나 있어요. 레버리지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네. 네, 확실히. 엄청 위험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네. 네. 근데 이제 7번을 좀 볼까요? 망했어. 7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관련된 매매가 짙은 푸른색은 7월 30일까지 거래의 분위기고요. 거래 대금이고 일평균 거래 대금인데 하늘색, 약간 옅은 하늘색을 보면 확 밀렸죠. 7월 31일 날부터. 짙은 푸른색은 7월 30일까지 ETF 1거래 대금 막대 그래프고 예, 그다음에 약간 옅은 하늘색은 확 떨어진 걸 보니까 7월 31일 보니까 거래 대금이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 네. 하루 손실도 차이. 많이 나 있고 그다음에 대책도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영향도 받고 하면서 확 줄어버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영향력이 확 떨어진 건 맞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10% 15% 막 날아가는 게 지금 조금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차분해지겠네. 차분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려가는 거죠. 것도 차분해질 거고 올라가는 것도 좀 그럴 차분해질 가능성이 거다.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거의 전체 시가총액의 60%까지 막 올라갔었던 그랬었죠.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이 너무 컸죠. 최근에 빠지면서 50.2%로 확 떨어졌습니다. 와.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이 레버리지가 이제 약간 급락을 하면서 이제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상태까지 떨어졌는데 네. 50% 초반 정도면 레버리지 상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비중 정도까지 빠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레버리지의 영향은 좀 끝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라 하지라도 이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정도까지는 이제 빠졌다라고 이제 시장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렇게 거죠. 이제 받아들이고. 네네. 다혈질인데 추성훈한테 한 대 맞은 거야. 이제 차분해지지. 네네네. 그렇죠. 차분해질 네, 것 까불다가 같아. 맞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8번을 보면요. 자, 전체적인 한국의 이제 연도별 순이익입니다. 어떻습니까? 연도별 순이익. 네. 뭐 합산 어디 순이익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전체 다 합산입니다. 코스피 합산? 네, 아래쪽에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보는 거고요. 그 위쪽에 올라가 있는 하늘색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두 종목의 이익이에요. 와, 영향력이 네. 그러면 20... 합산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엄청 높잖아요. 와. 지금 1000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하다. 예, 비교가 안 1020조. 돼. 예, 1020조.
그럼 PER 10배 주면 뭐 10,000포인트 간다. 그게 이제 짙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숫자로는. 근데 보시면 뭐가 제가 포커스가 뭐냐면 전자 하이닉스 좋은 건 다 알죠. 네. 근데 짙은 파란색이 올라오는 폭을 보세요. 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조금씩 올라. 예, 다른 시장에 올라오는 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좀 쉽게 생각하면 9번을 볼까요? 9번. 다른 것도 그것도 조금은 올라오네. 9번 보시면 왼쪽은 어떻습니까? 전체 영업이익 증가율이 왼쪽은 전체 코스피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이는데 괜찮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네. 오른쪽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상승률 보세요. 어. 이익의 상승률이 확 튀죠. 아. 네. 그러니까 전자 하이닉스도 좋긴 하지만 이번 2분기를 보니까 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머지 엄청 좋네. 그러네. 별로 기대를 못했는데 이 확 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세가 지금은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뭐 그걸 버리고 딴 데로 가자는 건 아니고 네. 전자 하이닉스는 지금도 밸류는 싸니까 갖고 가되 다른 섹터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활발하게 네.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제 7월 말 8월 초부터 움직이는 게 지금 보인다는 게 이런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도 네. 좋은 종목들이 많다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섹터들이 되게 많았었죠. 제가 지금 완전 네.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 내가 네. 계속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들 하니까 네. 우리가 또 저 삼성 전기를 옛날에 80만 원대 나보고 사라고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계속 속상했거든. 네. 삼성 전기도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 사이에. 아, 네. 그래갖고 내가 한 110만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봤더니 110만 원에 걸어놨는데 안 사지더라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못 샀어 결국. 못 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절감했다니까요. 네네네. 난 반도체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떨어진 채로 있을 줄 알았는데 올라가 버리더라니까. 삼성전기 너무 올라갔다. 네, 지금 오늘 종가가 135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네. 35만 원. 나는 네. 딱 숫자로 111만 1,000원에 딱 걸어놨는데 안 돼. 안 돼. 만 원만 더 썼어도 대박 났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자나 하이닉스를 나쁘게 볼 일은 전혀 그럴 없다라는 걸 이유는 보여드릴 없고. 표가 있는데요. 그 장표는 몇 번이냐면 장표 중에 5번 한번 볼까요? 5번. 5번. 네. 5번 보면 왼쪽 차트는 그 닷컴 버블 당시에 왼쪽 차트에서 검은색 실선은 삼성전자의 매출액 증가율이고 하늘색 약간 옅은 하늘색은 이제 재고 증가율이에요. 재고가 막 많이 늘면은 되게 안 좋겠죠. 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안 좋은데 그 닷컴 버블 당시에도 매출액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보다 높은 식으로 계속 흘러왔어요. 그죠? 검은색 실선이 매출액 증가율의 움직임이고 하늘색이 재고 증가율인데 재고 증가율보다는 매출액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닷컴 버블 때도 주가가 빠진 이후에 견조하게 상승을 보였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오른쪽 보면요, 현재입니다. 하늘색 실선을 보면 재고 증가율인데 상당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랜드와 디램의 재고가 2주에서 4주밖에 안 되고요. 팔려버리니까. 네, 적정이 4, 5주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절반 정도밖에 재고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공급 대비 이제 지금 수요가 높기 때문에 네. 재고가 없는데 빨간색 오른쪽 표의 빨간색은 매출액 증가율 분위기입니다. 뭐 하늘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구조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지금은 네.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딴 걸 사라 말씀은 아니지만 네, 네. 지금은 과거처럼 전자 하이닉스에 막 집중돼 가지고 그들만 올라가서 지수만 땡기고 나머지는 죽어나는 그런 시장은 조금 아닌 성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그 내일 우리 부장님이 나오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일 나오라고 통보를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 네. 매불쇼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법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정부안이 이거 문제가 많다고 지금 항의하는 시민단체 분들이 지금 매불쇼를 지금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야, 최욱이 너가 얘기한 거랑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임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 내일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뭐 박시동 대표님도 오시니까 아. 네, 또 그분도 말씀 또 그거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뭐 다시 뭐 좀 손본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맞죠? 그렇죠. 일단 국회에서도 논의를 거쳐야 되고요. 음. 또 정부 쪽에서도 여론을 좀 수렴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랑 굉장히 이 교감이 된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면은 뭐 공교롭게도 네. 국무회의 같은 데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건 아무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네, 중요하죠. 예. 뭐 어쨌든 그 절대적인 어떤 기초 어떤 그 본업의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못 받게끔 이제
그 기업 자체가 나서서 이제 그걸 누르고 있다는 것은 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상화되는 길에 아주 초유라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자신들의 그 승계를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것 아니겠냐는 의혹이 크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잡아야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잘 가세요. 네, 저도 뭐 다음 또 방송이기 때문에 네. 바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꼼수 부양책이 불씨를 당겼다면 우리 시장을 살리는 건 결국 우리 내부의 펀더멘털과 공정한 룰입니다. 실적 창세로의 확산은 이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단 하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